그냥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도 SAT에서 1500 나오는 게 지금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에세이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겠죠. 왜냐? AP랑 IB를 많이 듣는 게 유리하다. 이거 좀 저 비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샤친구 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시하면은 좋은 GPA를 받고 SAT도 응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한 다음에 지원 끝 이럴 수 있는데 요즘 입시 트렌드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매년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요. 떨어질 것 같은 학생이 붙고 붙을 것 같은 학생이 떨어지고 예상을 못할 정도로 매년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쑥 정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높은 GPA 그리고 높은 SAT 이 두 가지만으로 명문대를 가는 시절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네, 높은 SAT랑 높은 GPA는 이제 기본값이 됐어요. 기본값. 일반적으로 정말 탑 보딩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4.0 만점에 3.8, 3.9 나오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도 SAT에서 1500 나오는 게 지금은 가능해요. SAT라는 시험은 쉬워지고 GPA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제 SAT랑 GPA만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 퀄리피케이션보다는 이제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 재량,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중치를 붙여서 평가를 하겠죠. 두 번째 오해는 AP랑 IB를 많이 듣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AP 시험을 꼭 봐서 5점이 나와야 된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AP에서 5점이 나왔다는 거는 학점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 여부로 평가하는 거지 AP에서 5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입시에 유리한 거 아닙니다. 커먼 데이터셋에 의하면 AP 시험을 우리가 고려하겠다라고 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이건 있겠죠. AP 수업이 20개 있는 학교에서 5개 들은 학생과 AP 수업이 5개 있는 학교에서 5개 들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을 뽑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신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이고 전자 같은 학생은 주어진 환경이 좋았으나 그거를 4분의 1밖에 활용하지 못한 그런 학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P 개수를 많이 듣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큼 잘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천 스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50명, 60명밖에 없는 되게 작은 학교 이런 학교에서 간혹 아이비리그를 한두 명씩은 꾸준히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학교가 AP가 6개밖에 없을지언정 그 6개를 다 듣고 그리고 SAT라든지 GPA라든지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거죠. 반면 나는 정말 명문 보딩에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중간급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아이비리그를 가기 매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비록 AP가 8개 있어. 그리고 어떤 학생은 AP가 5개밖에 없어. 그러면 5개가 더 유리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권도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다음 음악도 하고 다양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특출난 것보다는 나는 골고루 육각형인 그런 인재들이 선호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트렌드. 그래서 뭐냐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신한테 유리한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 유사한 그런 활동들을 한두 개를 픽업한 다음에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년 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학생회에서 학생회장 했어, 임원했어,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회장보다는 오히려 한 분야의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개, 많게는 3개, 4개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오래 하셔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아요. 유학원에서 이쁘게 써준 에세이가 입시에 유리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희도 에세이 컨설팅 하잖아요. 그럴 때 글을 이쁘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이쁘게 쓰는 것도 물론 유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늘 말하지만은 컨텐츠가 진짜 중요해요. 평범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의미부여를 해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별과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조별과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잘됐다. 근데 해봤자 조별과제잖아요. 이런 평범한 것들은 아무리 꾸며도 티가 납니다. 그런 에세이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저희도 정 쓸 게 없으면 그거를 찾겠죠. 하지만 그만큼 컨텐츠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에세이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부모님이 아팠다든지
내가 아파다든지, 아빠는 옛날에 나한테 되게 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아빠를 한번 이긴 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의 누구나도 가지고 있을 만한 스토리. 내가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쟤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는 쓰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입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컨텐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래서 뻔한 주제로 이쁘게 쓰는 에세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명한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뭐 교장 선생님도 있을 거고 교감 선생님도 있겠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유리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님한테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거야. 근데 아트 선생님한테 받았어. 왜? 아트 선생님이랑 나랑 4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만 보면 꿀이 떨어져, 눈에서. 날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의 이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정말 나한테 좋다고 맨날 칭찬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한테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아트 선생님의 추천서가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의 추천서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대학교 랭킹, 내가 원하는 랭킹에 붙지 않았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입시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랭킹이 40등대인데도 불구하고 전공 순위는 뭐 5등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대학교로 인디애나 대학교의 켈리 비즈니스 스쿨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이컨 대학교 중에서도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랑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순위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나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희망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풀, 이 학교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교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랭킹 높은 대학교 가서 졸업을 하는 게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랭킹, 아이비리그,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일곱 번째는 뭐 EDEA, 뭐 REA,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Early Decision 1, 2, Early Action, Restrictive Early Action, 이 세 개로 전하면은 무조건 합격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전 늘 말씀을 드립니다. EA는 그냥 합격 여부가 빨리 나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12학년, 그러니까 즉 고3 1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레귤러로 쓰셔야죠. 그래야지 그게 반영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 라고 한다면 얼리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같은 경우도 합격률이 크게 3배에서 4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격률이 3배, 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플리케이션 풀, 학생의 전반적인 스펙도 요즘에는 꽤 높아요. 학생들이 Early Decision 쓰는 애들이 덜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ED를 쓴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다, 이것도 아니고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인딩,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물론 EA, REA 이거는 제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건 맞다. 하지만 내 합격률이 높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내용이 옳다 그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로 말하고 있잖아요. 올해 말하는 거는 valid,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가 3년 전, 4년 전 찍었던 그 영상들의 정보는 옳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트렌드는 매년 바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말한 내용을 그대로 입시를 한다면은 실패할 경우도 있겠죠. 왜냐? 업데이트 된 게 아니니까요. 이거 좀 더 디스한 것 같은데 디스한 건 아니고 만약에 영상을 보실 거면은 최신 거를 보셔라.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최신 거를 보는 게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내 목표가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인데 내가 다트모스 영상을 보고 있어. 콜롬비아 합격 영상을 보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달라요. 전략이. 그 점을 꼭 고려해서 대학교를 선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지르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지르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는 안전하게 가는 게 맞아요. 저는 늘.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뭐 상향, 극상향 쓰고 안전하게 쓰겠죠. 하지만 절대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나 SAT 1540이야. 나 GPA 높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버드 써야지. 나는 뭐 예를 들어 펄듀 붙어도 안 갈 거야. 안 써야지.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안전대학교도 최소한 못해도 2-3개, 그리고 적정대학교도 최소 못해도 3-4개 쓰셔야 됩니다. 높은 데만 쓰면은 진짜 망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입시 결과가 나온과 동시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년 입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 잘 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헷갈리는 게 있어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